네, 안녕하세요. 의학도서관 조수영입니다. 2016 연구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지난 3월에 엔드노트 기본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엔드노트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심화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을 빠르게 쭉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은 심화 과정이니까 이제 PDF를 반입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엔드노트 웹을 사용해서 이제 구글 독스도 사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인용을 할 때 뭔가 한계는 있지만 네, 그런 거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웃풋 스타일을 떻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술 형식이 저장되어 있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고요. 그 외 편리한 팁에서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엔조트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 좀 편리한 팁 같은 것 크게 세 개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시연으로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서지 형태별로 인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헷갈리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은 사실 다 기억하시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아, 이런 기능이 있었지? 하고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엔드 사용 흐름도 고요.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풀 텍스트 그리고 엔드노트 웹, 네, 서지 정보, 이제 반출하고 철벽 라이브러리, 스타일까지.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기본 과정에서 전부 다뤘기 때문에 혹시 이 다른 내용 중에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지난 3월에 했던 기본 교육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목차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서지 반입 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사실 반입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저자 사항에 단체 저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있으면 콤마가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 저자인지 단체 저자인지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고 이런 단체 저자가 있으면 콤마가 마지막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지의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PMID 또는 DOI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으면 Find Reference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없다 하면 URL까지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합니다. PMID는 이제 그 펀메드 내 서재의 고유한 아이디죠. 그리고 액세션 넘버라는 필드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d Reference 업데이트를 해도 이제 페이지 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EPU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메드에 되어 페이지 번호가 있는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원래 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이제 제외합니다. 이제 Ahead of Print나 프리프린트 등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번호가 원래 없으니까 이것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고요. 레퍼런스 타입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서지 형태별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필드가 다르니까 프리뷰에서 미리 보기로 참고 문헌 기술 방식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널명이 다르게 출력이 된다 하시면 저널 텀 리스트를 반입하되 각각 라이브러리마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널 텀 리스트는 저희 도서관에서 매번 업데이트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으셔서 이제 해당 폴더에 넣으시면 되고요. 풀명은 APA에서 적용이 되고 NLM 약어명은 가장 많이 쓰이죠. 밴쿠버나 AMA에서 이제 NLM 약어명을 쓰고 ISO는 일부 종합학술지에서 점 들어간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참고문헌 반입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기재를 해봤는데 사실 지난 기본 편에서는 펀메드와 구글 스콜라, 단행본, 월드캣 이렇게 세 가지 했어요. 나머지들은 오늘 이거를 뭐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간략하게 어떻게만 하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엔드노트에서 라이브러리에서 펀메드를 간략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온라인 서치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실습 교육할 때 제가 이 심화 교육에서 조금 더 차용해서 해드리는데 오늘 조금 말씀드리면 왼쪽에 펀메드 NLM 가셔서 타이틀에 이제 AI 메디컬 에듀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만약에 고른다 하시면 서치 하시고요. 상단에 이제 하단에 이제 25개씩 되어 있고 109건이 검색이 되었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자동으로 반입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면 DB들 빠르게 몇 개 볼게요. 웨브 사이언스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엑스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엔드노트 데스크탑이나 리스 파일로 하시면 되고 최대 1000건입니다. 풀 레코드를 선택하셔서 엑스포트 하시고 이제 파일이 다운되면 그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반입이 되는 거죠. 이거는 라이브러리를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자동으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엠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인 없이 최대 500건까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엑스포트해서 리스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코크란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엑스포트를 하되 이제 리스 파일로 다운을 받는데 중요한 건 코크란은 이제 문헌 종류별로 각각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코크란 리뷰가 11건, 이제 트라이얼즈가 600건인데 각각 탭을 선택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날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이제 큰 따옴표 인용하시고 리스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 한 건씩 하려면 이제 우측 점 3개 해서 인용 클릭하시면 돼요. 국내 것들 몇 개 해봤는데 사실 국내는 이렇게 반입을 하면 한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국어 규정에 한글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없는 한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받을 때는 일단 내보내기, 엔드노트 선택하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되고 사이언스온도 좀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기에서 상세 정보 선택하셔서 리스 포맷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PR도 선택해서 큰 따옴표 인용하기 누르시면 되고 엔드노트, 맨들레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입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 자동으로 다 반입이 되는데 코리아메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사실 STL 검색할 때 가끔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코리아메드는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가 디폴트로는 썸머리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코리아메드로 변경을 하고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이제 메모장 형식 txt 파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코리아메드 같은 경우는 자동 반입이 불가하고 이제 수동 반입으로 하셔야 돼요. 수동은 파일에 임포트에 파일 하셔서 다운받은 txt 파일 선택하시고 중요한 건 임포트 옵션을 코리아메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으면 이제 other filters를 클릭해서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DB 빠르게 좀 다운받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DB에서 다운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제 서지 정보 업데이트를 하시고 왜냐하면 좀 덜 들어가거나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펀메드나 웹오브 사이언스, 크로스리프, 그러니까 DOI 정보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정보랑 매칭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서지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반드시 중복 문헌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중복 문헌은 그러니까 한 주제에 여러 가지 DB에서 받았으면 반드시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반드시 중복을 하되 중복되는 것은 설정 기본값이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어서, 이어, 타이틀, 레퍼런스 타입의 네 가지가 중복인지 확인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자가 다르게 기입된 동일한 문헌은 중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요 네 가지가 중복인지 기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이라서 일단 이걸 하고 나서 이제
페이지 넘버나 어서나 타이틀로 한번 소팅을 해요. 이 필드를 클릭하면 소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는 첫 번째 섹션에 가서 PDF를 반입하고 이제 좀 더 고급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공정 이용이에요.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이제 원문 접근이 허용된 것들을 이제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얘가 긁어오는 건데 사실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기기 최대 30건 이내에만 꼭 필요한 것만 PDF를 선택해서 이제 풀 텍스트를 찾는 기능이고요. 환경 설정에서 이 오픈 URL 이렇게 기재하시고 인증 URL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아사대학도서관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그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입력을 하시는 거랑 그냥 하시는 거랑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컴퓨터 상태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드리는데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구독하는 모든 자료가 연동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문을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레퍼런스의 Find Full Text 또는 상단에 이제 PDF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각각 하나씩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툴에 Find Full Text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제 클릭을 하시면 Find Full Text라는 그 왼쪽의 메뉴에 Find를 찾습니다. 서칭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 다음에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찾은 PDF는 자동으로 이제 폴더에 저장이 돼서 첨부가 되고요. 다섯 가지 찾았다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URL만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URL 들어가서 직접 다운 받으시면 되고, not found는 이제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건 또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못 찾은 거는 이제 수동으로 직접 검색을 하는데, 펀메드에 가셔서 이제 상세 페이지 우측에 풀 텍스트 링크에 보시면 여러 링크가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PMC에 이제 프리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희 도서관 아이콘 링크 리졸버로 연결을 해놨는데 이거를 클릭했을 때 중요한 거는 구독 중인 연도 이내 원문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예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죠. 근데 만약에 2003년 이전의 연도를 내가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 리졸버에서 전부 다 연결이 되지 않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 없다고 해서 도서관에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없으면 이제 저희 도서 홈페이지 이저널에서 저널명으로 검색을 해서 이제 PDF 다운받아서 이제 어태치 PDF 라이브러리에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PDF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PDF를 반입해서 서지 정보까지 싹 반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파일에 임포트의 파일 해서 하나씩 반입하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폴더에다가 PDF를 여러 개를 해놨다. 그러면 한 번에 반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포트에 이제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클릭하셔서 이제 두 개는 하이 폴더가 있는 경우에는 하이 폴더까지 반입을 할지 아니면 해당 폴더를 그룹셋으로 만들지 여부거든요. 이거 클릭하셔서 파일 다운 받으시면 이제 이 예시처럼 PDF에 이제 이렇게 첨부가 되고요. 만약에 타이틀에 PDF 명만 있고 이런 자세한 서지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메타데이터가 없는 PDF의 경우에는 이제 깨지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DOI나 뭐 PMID 같은 거 입력을 하신 다음에 Find Reference Update를 해서 수동으로 서지 사항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를 좀 더 빠르게 이제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옵션이에요. 필수 사항은 아니고 이제 쉽게 PDF를 찾을 수 있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제 크롬 웹스토어에 가시면
이제 엔드노트로 검색하시면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롬에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계정 등록이 필요한데 엔드노트 계정이랑 다른 거를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르니까 하시면 되고 엔드노트 클릭을 추가하셔서 이제 추가된 거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웹브라우저 검색창에 오른쪽에 이런 약간 퍼즐 조각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이 되고 요거가 되면은 만약에 판매들을 검색하거나 뭐 다른 DB 검색하실 때 이렇게 보라색 아이콘으로 PDF 보기라고 뜹니다.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PDF를 엔드노트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옛날부터 있는 기능인데 약간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PDF가 첨부가 되었으면 PDF 내에서 이게 그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모 추가하실 수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메모 이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하이라이트, 밑줄, 뭐 만약에 했는데 지워야 된다. 그럼 요거를 지우기를 하면 이제 빨간 줄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숨기거나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PDF에 그대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 PDF에 내가 코멘트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인쇄하거나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어도비 리더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 활용하시면 되고 2025에서 이제 새로 나온 기능은 PDF의 한 문장을 따옴표로 자동으로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에서 해당 인용하고자 하는 문장을 선택하고요. 상단에 이제 큰 따옴표를 클릭을 하면 이제 워드에 인용 부호가 삽입이 되고 이제 본문에 인용 문장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단에는 이제 레퍼런스로 내용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새로 나왔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기능인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계정이 필요해요. 엔드노트 계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엔드노트 계정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랑 JCR이랑 동일한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계정이 있으면 계정 쓰시면 되고 없으면 저희 도서관 공지사항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여기서 가셔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 다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거는 플랫폼이 클리리베이트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웹 오브 사이언스, JCR 다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계정을 어디다 넣느냐 하면 환경 설정에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싱크에 넣으시면 돼요. 싱크에서 이메일과 패스워드 여기다 넣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이제 PDF에서 이렇게 별 모양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클릭하면 얘가 AI가 PDF를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요걸 보실 수 있고 하단에는 이제 채팅 기능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나왔는데 디스클라이머가 되어 있죠. 사실 AI가 한 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엔드노트 웹을 이제 하는 요 기능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PDF를 요약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로그인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문구가 떠요. 그러면 이제 링크 가셔서 네, 계정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PDF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드노트 웹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엔드노트 웹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라이브러리 하나만 동기화가 돼요. 만약에 여러 개를 만약에 쓰신다면 그게 다 한꺼번에 병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실 때 하나만 쓰시면 되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 프리퍼런스의 싱크에 하시는데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싱크한 게 어떤 건지 나와 있고,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동기화를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하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수정할 수도 있고, 뭐 계속 변경될 수가 있는데, 다 된 다음에 이제 싱크를 해서 동기화를 시키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는 한번 입력해두면 다른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에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상단 메뉴에서 라이브러리를 싱크를 하시면 이제 첫 동기화는 이제 새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경고 문구가 뜹니다. 기존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중복이나 덮어쓰기 되니까 주의해라 라고 뜹니다.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할 것인가? 네 하시면 되고 그러면 또 경고가 떠요. 처음 동기화하기 전에 백업용으로 압축 파일을 만들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드시려면 네 아니면 아니요 이제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요. 싱크가 되면 이제 싱크 스테이터스가 나오는데 자세한 날짜와 함께 세부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로컬 라이브러리에는 30개가 있고 온라인에도 30개가 되었고 첨부 파일이 있으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룹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리미트는 밑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용량은 커요. 그래서 엔드노트 PC는 이렇고 이제 웹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약간 엔드노트 온라인은 9버전이고 이제 엔드노트 웹이라고 해서 그 21과 이제 2025 버전에서는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고 왼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필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동기화는 기본적으로 양방향이라서 이후에 수정이 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PC에서 수정하면 웹에 반영이 되고 웹에서 수정하면 이후에 PC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반영을 동기화를 시킬 때는 라이브러리에서 왼쪽 상단에 이제 마지막에 업데이트한 시간을 확인하시고 싱크 나우를 하시면 클릭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지금 104개로 늘었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동하는 방법은 좀 쉽게 헬프에서 엔드노트 웹 가시면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웹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엔드노트 웹을 써서 구글 덕스를 연결하면 서지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계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장된 스타일만 사용이 가능해요. 다운받거나 뭐 스타일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PC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웹상에서만 연동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구글 덕스에서 연동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필드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웹상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인 거죠. 그거가 있다는 거를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이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정이 필요해요. 엔드노트 계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구글 덕스에서 파일을 작성하고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엔드노트 검색하면 엔드노트 style while you write라는 이제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확장 프로그램에 여기 이제 하나가 뜨고 오픈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시면 엔드노트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인용을 하는 방법은 커서를 이제 두고 인용하고자 하는 위치에 두고 My Reference를 클릭을 해서 인용할 문헌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 Insert Citation 클릭을 하시면 지금 APA 스타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레퍼런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퍼런스는 Manage Citation을 클릭해야 비로소 레퍼런스 리스트가 하단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스타일 변경하실 때는 My Reference에 이제 세 개 줄을 클릭하시면 Citation 스타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만 되어 있어서 만약 여기 없으면 Select Another Style 이제 여기 상단에 클릭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Apply 하시면 되고 레퍼런스의 서식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글꼴과 이제 글자 크기 수정하고 줄 간격, 두 줄 간격으로 설정을 하시고 중요한 건 워드로 받은 후에는 수정이 안 되는 그냥
plain word 파일인 거를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스타일 파일 세 번째 챕터로 해서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두 챕터가 남았는데요. 이 아웃풋 스타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스타일 파일을 만약에 수정을 했으면 다른 곳에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폴더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내 문서에 저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저의 어드민의 더큐먼트의 엔드노트 스타일. 이 셀렉트 폴더를 눌러서 이거는 저장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수정을 했을 때의 경우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 때는 다운받은 스타일은 반드시 기본적인 이 폴더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의 엔드노트 2025의 스타일 폴더는 엔드노트를 설치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더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운을 받았을 때는 이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이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엔드노트에서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내가 열어서 수정을 했다. 그러면 파일을 수정했을 때는 다른 곳에 저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운받은 것과 헷갈리지 않고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폴더를 다른 거를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뭐 간단하게만 하나 밴쿠버 스타일인데 뭐만 하나 바꾸면 된다라고 하셨을 때 뭐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수정하시면 최대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프리뷰 패널에서 해당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또는 뭐 그냥 스타일 폴더에서 ENS 파일을 그냥 오픈을 해도 되겠죠. 네, 일단 요거를 보시면 그리고 툴즈의 아웃풋 스타일 가시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스타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째 에디트 땡땡땡 이렇게 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비로소 이제 애널스 오브 헤마톨로지의 아웃풋 스타일 파일을 오픈하신 거고요. 이렇게 새로 만들려면 이제 상단에 뉴 스타일 하시면 되긴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를 최대한 비슷한 거를 선택해서 수정하는 게 편할 거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파일 보면은 상단에는 기본 사항 나와 있고요. 사이테이션, 요건 이제 본문에 인용되는 이제 그런 형식들을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피는 하단에 참고 문헌 목록을 어떤 식으로 기술할지가 설정되어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요거를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단에 페이지 넘버는 어떻게 할 거냐? 페이지 정보가 full로 되어 있다. 전월명은 이제 full명인지 약어 1번인지 2번인지 보통 2번이 많죠. NLM 약어를 많이 쓰고 점이 있으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용을 할 때 본문의 인용은 밴쿠버는 숫자만 되어 있잖아요. 예시로 이렇게 숫자 각가로고 뭐 멀티플일 때는 이제 콤마를 쓴다. 콤마에도 여기가 공란이 있는지 없는지 이곳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AP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서와 이어 되어 있고 멀티플일 때는 세미콜론이다. 그리고 공란이 하나 있습니다. APA일 때 좀더 얘만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죠. 저자명 나열 방식과 기재 방식을 APA에만 두 개가 더 적용이 되는데 3명 이상일 때는 한 명만 쓰고 에다를 붙여라. 이 예시처럼. 그 다음에 만약에 2명이면 여기에 before last에 an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nd를 이렇게 표기가 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자명은 성만 입력을 하죠. 그래서 last name only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블리오그래피, 참고문헌 목록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레퍼런스 타입을 일단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 되어 있는 것들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외의 것들을 설정이 안 돼 있는 레퍼런스를 이제 기입을 하시면 워드에서 반입을 했을 때 또는 프리뷰에 빈칸으로 나옵니다. 아직 이것들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널 아티클의 경우에는
이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서 괄호 열고 연도 이런 식으로 해서 DOI도 HTTP를 넣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 패널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서트 필드는 이게 각각의 필드를 이제 넣을 수 있는 선택지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단 것만 몇 개 가지고 왔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스타일 파일을 작성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레퍼런스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필드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거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블리오그래피의 참고 문헌의 레이아웃은 밴쿠버는 숫자죠. 그리고 APA는 한 줄 띄기, 나열 순서는 이제 인용된 순서대로 APA는 저자명, 연도, 이제 제목, 요 순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행잉 인덴트도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가 전체인지 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저자명도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밴쿠버 스타일에서는 사실 7명 이상일 때 6명이 기본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제 아널스 오브 헤마톨로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봐요. 저 10명 이상일 때 3명까지 기재 후에 에다를 붙이고 이제 성, 콤마, 이름인데 이름은 이니셜로 AB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A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명을 모두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고 before last의 마지막에 end를 붙이고 이름은 성, 콤마 이름이고 이니셜은 점이 들어갔는데 가운데 공백이 있습니다. 가운데 공백이 없는 스타일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APA 스타일인데 지금 저널명이 약어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류예요. 이게 풀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타일 파일,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일 파일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 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에서 기타 유용한 팁들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연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일을 워드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여실 때 좀 안정적으로 여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별로 다운을 받아놨고요. 지금 51개의 레퍼런스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좀 몇 개만 선택해서 다른 거를 또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제 New Library를 선택하시는 건데 레퍼런스 컨트롤 누르시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레퍼런스를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을 마우스를 눌러서 이제 copy to reference, copy reference to 하시면 new library도 되고 이제 라이브러리 기존에 있는 거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new library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new로 이름을 바꿨다. 그럼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5개 선택한 라이브러리가 1, 2, 3, 4, 5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카피 레퍼런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레퍼런스가 레코드 넘버가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뭐 새로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래블링 라이브러리인데 사실 선생님들이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실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워드를 켤 때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여시고 네, 제가 5개를 미리 연동을 시켜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직까지 엔드노트랑 워드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동을 하시려면
엔드노트 이거 이후에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앤 비블리오그래피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워드명이 나와 있고 5개가 연동이 되어 있다. 그렇죠? 워드에서 전체 선택을 했을 때 검은색 음영으로 표기된 부분이 필드 코드가 있는 부분이고요. 5개 연동되어 있고 여기도 5개가 있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려면 Edit and Manage Citation 가보시면 여기가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보이고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 제목이 나와 있죠. 라이브러리 명이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건데 공동 연구자한테 갔다가 다시 왔더니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새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전자일 원어로 이렇게 뭐 여셔도 되고 사실 없는 거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연구자가 혹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기서 한번 다시 열어보니 레퍼런스를 해보니 여기는 2개밖에 연동이 안 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거를 다른 연구자가 인용을 하고 나한테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전체 선택을 해보면 이제 여기는 5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dit and Manage Citation 가보면 여기에서 내 라이브러리에 있으면 이 라이브러리 명이 뜨는데 없는 거는 Traveling Library라고 뜹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트래블링 라이브러리라고 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필드 코드가 있어서 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출하려면 Export to EndNote에 Export Traveling Library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하겠다 하면은 Export Complete 됐고 2개가 들어왔습니다. 새로 임포트드 돼서. 근데 이것도 아직은 이제 동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Update Citation and Bibliography를 한번 눌러주면 네, 이렇게 4개가 뜨는데 지금 뭐가 떴죠? 이걸 리트랙션 된 논문을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일단 닫아보고요. 이렇게 5개인데 여기는 4개밖에 안 됐네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Edit and Manage Citation 하면은 요거 하나가 아직 안 됐네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개가 됐고 다시 한번 동기화를 시켜보면 네, 여기는 5개인데 여기는 4개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복잡한 기능이긴 한데 선생님들 다시 한번 좀 더 보여드리면 194번이 있는데 여기는 로프터스 그래서 저자로 찾는 거예요. 저자로. 이게 같은 문헌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가셔서 같은 문헌이죠. 프리프린트. 같은 건데 여기서는 레코드 넘버가 194번이고 여기는 4번이에요. 그럴 때는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4번이랑 같은 거니까 이 4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저 인서트 해서 OK 하시면 5개로 연동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기능이긴 한데 어차피 문헌만 연동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업데이트 하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수정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리트렉션 워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레퍼런스에 라이브러리에 리트렉션이라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뜹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내가 만약에 철회된 문헌을 라이브러리에 넣었으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검증을 해서 보여줘요. 이 기능은 물론 엔드노트 계정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디트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이 계정이 있어야 이게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 뜨고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워드에 인용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워드에도 리트렉션 워치가 떠서 아까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거를 없애주셔야겠죠. 철회된 문헌을 인용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몇 번이었나요? 이게 7번, 넘버 7, 레코드 7번을 삭제를 하시면 되죠. 좀 크게 하고 여기에 샵 7번, 를 리무브 하시고 보니까 여기도 샵 7번이 있어서 이 두 개의 인용은 이제 리무브 하시고 OK 하시면 네, 이 철회된 이 경고가 지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철회된 문헌 확인하시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 리트렉션 워치 할 때 이렇게 리드 모어 하거나 리트렉션 워치 하시면은 이제 과학 분야의 철회 논문 감시, 논문 철회 감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많이 했고 서지 형태별 인용법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 형태별 인용법을 제가 리포트를 먼저 가져왔는데 이 보고서도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보고서의 경우에는 AMA랑 밴쿠버 스타일의 기술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 가장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뭐 어떤 스타일을 뭐 하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투고 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모두 이제 영문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고요. 웹페이지나 이제 원본을 모두 참고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리포트라고 이제 레퍼런스 타입을 저장을 기재를 하시고 인스티튜션의 이제 환경부 그리고 디비전 디파트먼트에는 이 기관을 적으시는데 이때 단체 저자명 마지막에 여기다 콤마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인스티튜션에는 안 적으셔도 되는데 여기다가는 적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이 프리뷰를 보면 잘못되어 있으면 이게 다시 수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리포트 넘버, 있고 URL 있고 DOI 넣고 액세스 데이트는 이제 이렇게 넣으시면 접속 날짜를 URL과 반드시 세트로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AMA에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 둘 다 그렇지만 리포트 넘버라고 이제 스타일 파일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하고 스타일 넘버를 출력해라 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린트 같은 경우 동료 심사를 거치기 전 상태죠. 그래서 저자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이런 플랫폼에 게시한 학술 원고고요. 이게 반드시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널에 따라서 아직 출판 전 문헌은 이제 인용을 하지 말아라. 참고 문헌 리스트에 없이 본문에 그냥 괄호로 이제 인용을 하라는 문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고 규정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매드 아카이브의 하나를 갖고 왔는데 우리는 사실 손으로 쓰는 거는 지양을 하니까 반드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을 꼭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사이테이션 툴 클릭하시면 end to tag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서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다운 받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수정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제목 마지막에 수기로 곽가로에 프리프린트라고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프린트임을 이제 명시를 하셔야 돼서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게시된 날짜하고 DOI 반드시 필수고요. URL 있으면 같이 적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저널에 이제 매드 아카이브라고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밴쿠버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린트 이런 아카이브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달리 입법이죠. 입법은 이제 동료 심사를 통과하고 게재가 확정이 됐지만 아직 번호 페이지가 배정되지 않고 온라인에 먼저 이제 공개된 상태로 DO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고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find reference 업데이트를 통해서 번호 페이지가 부여됐는지 그랬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입법 데이트가 여기 펌메드에 보시면 이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 데이트를 저널 규정에 따른 기술 형식에 따라서 기재하시면 되는데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날짜하고 월. 그러면 이제 입법하고 날짜가 나오죠. 앞에 연도는 있으니까. 그래서 아네세시아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 형식이 되어 있다. DOI는 필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컨퍼런스 페이퍼와 프로시딩을 갖고 왔어요. 컨퍼런스 페이퍼는 이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제출한 개별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시딩은 이런 페이퍼들을 수록한 논문집으로 이제 단행본 개념이에요. 따라서 사실 이렇게 인용하실 때는 프로시딩보다는 논문 개별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컨퍼런스 페이퍼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E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사이트 디스 하면은 이제 리스트 파일로 서지 파일을 다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필드에 꽉 채워져서 나오는데 컨퍼런스 페이퍼라고 이제 레퍼런스 타입이 지정돼서 다운이 되는데 뭐 혹시나 컨퍼런스 뭐 프로시딩이라고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페이퍼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기본 사항들은 이제 컨퍼런스명, 로케이션, 이제 개최 장소죠. 그 다음에 출판사, 출판지, DOI, 그리고 개최 날짜는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스타일의 경우에는 이제 개최일, 개최지 나와 있고 AMA 같은 경우는 presented at라는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스타일 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 컨퍼런스 페이퍼는 인용을 하시면 된다. 참고로 말씀 잠깐 드리면 학술 발표 자료의 이제 분야별로 의학 쪽은 사실 학회에서 발표하고 초록이나 논문이 게재가 된 다음에 학술지에 게재가 되는데 컴퓨터화학 쪽은 이제 학회에서 발표가 된 게 바로 정식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최신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셋은 이제 최신의 이제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아지고 그런 원칙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원시 데이터 또는 이게 정제된 데이터의 집합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연구의 재현성 검증을 위해서 논문 출판할 때 이 데이터셋을 썼다면 반드시 공개하고 공유하는 추세입니다. 포스트 11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도 논문과 동등한 연구 산출물이며 DOI나 여기서 액세션 넘버는 이 고유한 번호예요. 이 PMID가 아니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정식 참고 문헌으로 인용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원칙이고요. 이런 원칙들을 주요 출판사들이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투구 규정들은 이제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셋을 공개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저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두 개는 NCBI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 염기서열 같은 그런 유전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이 학술 출판의 A to G의 교육자료 21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셋 필수 입력 필드는 이렇습니다. 저자 연도, 그리고 이제 저장된 아카이브,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버전을 써야 되고, 이제 그 고유한 번호 또는 이제 DOI를 씁니다. 그래서 투구 규정에 보시면 요즘에 엘세비어를 하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한다. 근데 투고 시에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기재를 하는데 출판 시에는 이 해당 문구는 제외하고 출력이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실제 출판된 이 링크를 가보시면 NCBI 이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고유 번호로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
URL 같은 경우, 이제 DOI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말이 없죠. 출판될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메드 같은 경우에 기존 레퍼런스대로 하고 데이터 사이테이션이라고 따로 이렇게 기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AMA랑 밴쿠버의 입력 필드가 상이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다. 여기에서는 그 서지를 다운받는 곳이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A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일에 데이터셋에 레퍼런스 타입이 있어요. 있으면 조금 편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런 필드들이 조금 저널이랑 다르죠. 인베스티게이터와 뭐 타이틀, 그 오리지널 릴리즈 데이트,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되는 것들을 적어 주시고 중요한 건 제목 마지막에 수기로 각가로의 데이터셋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고 버전은 보니까 21년, 22년 얘는 그래서 22년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어서 버전에다가 이렇게 날짜 쓰시면 되고요. DOI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AMA는 이제 data from이라는 이제 문구를 포함해서 출력이 될 거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따로 레퍼런스 타입의 데이터셋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널 아티클로 그냥 쓰시고 수기로 쓰시고 이런 버전은 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서관에서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 연구하실 때 필요한 것들,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논문 집필 과정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 저희가 연구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이 교육한 것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드노트 이용 매뉴얼 지금까지 한 재료들 다 이제 업데이트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그리고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방법들, 뭐 오류 메시지 같은 것들 FAQ에 나와 있고요. 오늘 한 교육도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네, 올라가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 내용이 여러분의 논문 작성과 연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은 어떤 문의든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